1단계에서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지금이 2단계죠. 지금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예요. 그럼 3단계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관련주가 주인공이 됩니다. 얘네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도 또 올라갈 겁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이면 한번 고려해보시고, 내가 그동안 투자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성해보고 싶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만약에 내가 딱 현금 100%다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축할 것 같냐면,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개별적인 종목들, 뭐 인생 주식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괜찮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새롭게 채널 방문하거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나 기존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생 주식 코너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개별 종목들을, 이제 좋은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고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관련된 틀, 그리고 그 안에서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 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좀 좋은 주식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거시적으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 라는 것도 이제 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판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떤 종목까지 보는 게 좋을지 대략적으로 오늘 좀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어떤 산업, 어떤 종목을 구성해야 되는지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라든지, 아직 종목을 본격적으로 담지 않았거나 포트폴리오를 내가 좀 재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드시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의견은 근거가 이제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무료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알람 버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이제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업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것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시장에서 돈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지표는 투자자 예탁금이랑 신용잔고인데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조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를 바닥 라인으로 형성하고 이제 60조를 천장으로 이제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40조 초중반에서 60조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60조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탁금이 60조 근처까지 가다가 50조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돈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신용은 그 와중에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탁금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뭐 거의 57조 가까이 늘어나고. 근데 최근에 이제 10월 들어서면서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왜 돈이 빠져나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완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중동발 리스크 한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죠. 그런 과정 안에서 유가가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10월 달에.
계속 빠지고 있던 유가가. 이렇게 돼버리면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요, 시장이.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 뭐 태풍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태풍 이슈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케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솔직히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또 금세 조정이 나왔잖아요. 다시 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수요가 올라가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제 유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가가 만약에 진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건 진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던 한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뭐 생각보다 CPI가 좀 높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다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하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보긴 어렵다,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압박을 미국은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유가는 낮아지고 있다가 소폭 올라왔지만 물가 상승률은 낮은 상황을 좀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불경기 이슈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 자체도 1350원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우리나라도 인하하고 미국도 인하하는 기조 안에서 환율은 아직 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수출 기업들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수출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수출 산업, 먹거리 산업으로서 수출로 강자를 보이는 건 역시 반도체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건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수출로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조선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딱 수출 산업에서는 지금 당장 봤을 때 이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실적이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뭐가 먼저 올라가냐면, 항상 무조건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한국 증시는 사이클상 뭐가 먼저 올라가냐면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실적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경기 민감주,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올라요. 경기 민감주,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어떤 거죠? 뭐 인프라 해당되는 종목들이 거의 다 경기 민감주예요. 건자재에 해당되는 거, 건설에 해당되는 거, 건설 경기가 경기 민감하게 타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야 건설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이나 건설할 때 쓰이는 것들, 건설 기계나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갈 수 있겠냐?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건설에도 쓰이지만 자동차, 조선, 중후장대 산업들에 잘 쓰이는 거, 철강이 있겠죠. 원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그 다음에 뭐 구리도 껴줄 수는 있겠는데 사실 원자재로 봤을 땐 철강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경기 민감주, 아까 수출 산업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전력 설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굳이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설비 보실 거면. 근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순서상 나열을 해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보통 어떤 방향성으로 가냐면 제일 먼저 반도체가 움직이고요,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 주거나 아니면 횡보해요. 아니면 조정 주다 횡보하거나, 그러다가
이때 이 구간에서 안 가고 있던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튑니다. 지금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게 페이즈 1, 대한민국 상승장 페이즈 1, 1단계, 지금이 2단계예요.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면서 제약바이오가 부상하는 시기. 그러다 마지막 3단계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횡보하거나 조정주고 횡보하던 반도체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횡보하거나 한 번 더 뛰어요.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이때 상승이 1단계에서 올라갔던 이 상승보다 많이 못 올라갑니다. 1단계에 상승했던 게 제일 세요, 반도체는. 물론 이건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의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먼저 움직였던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라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얼마나 올라갔느냐의 차이지만. AI 반도체 막 고점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이클상 한 번 정도 더 올라갑니다. 증시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그러면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가도 결국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겁니다. 반도체를 보더라도 SK하이닉스를 보셔야지 삼성전자를 보시면 안 된다. 이미 패권은 SK하이닉스에 뺏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사면 안 돼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살 거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YCDI 이런 종목들 보시라는 거예요. JNTC,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종목들, 이런 검사 장비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나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유리기판이나 이런 종목들, 혹은 뭐 SK하이닉스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아니면 그냥 아예 SK하이닉스 이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를 좋아한다면. 눌림목에서 다시 재차 반등을 노리는 3단계에 돌입했을 때 반도체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딱 말씀드렸습니다. 3단계에. 근데 저는 이미 한번 파동을 쳤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는 건 결국 2차전지도 제가 선호하지 않듯이 뒷파동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2차전지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파동을 하더라도 사이클의 그 경향성을 좀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전지 뒷파동을 볼 바에는 한번 올라갔다 빠진 거 중에 눌림목 주고 있는 거 중에 괜찮은 걸 고르고 싶으면 저는 차라리 반도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2차전지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 성향상, 제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2차전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 저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뭘 살래라고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죠. 지금 산다고 이제 놓고 보면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마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무서우면 그냥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난 진짜 자세하게 분석하고 리스크 감량 이런 거 그냥 나 모르겠어. 그럼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거 사시면 무난하게 수익 날 가능성 높습니다. 네, 뭐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팜이나 뭐 대웅제약,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HK이노엔 좀 떨어지던데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녹십자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난 막 이런 거 등락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진짜 무난하게, 난 초보라서 아직 초보 단계예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안 바래요. 나중에 실력 더 키워서 그때 먹을게요. 일단 무난하게 수익 내고 싶어요. 삼바, 셀트리온 이 정도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알테오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는 더 간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2배는 더 갈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저도 지금 뭐 과감하게 사는 거 알테오젠 2배 더 갈 거라고 예측한다. 전 그렇게 본다라는 입장이지 지금 사도 된다랑은 또 달라요. 지금 사기에는 좀 무리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렇기 때문에 산다 해도 소액으로 사야지 그걸 많이 살 수 없는 자리잖아요. 리가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저는 더 간다고 보지만, 근데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본적으로 좀 쟁여놓고 그 다음 곁가지로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대웅제약 같은 거 아니면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거 좀 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좀 실력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리가캠 다음 타자로 리가캠 너무 높다 부담되는 분들은 ABL 바이오 같은 차선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신 있으면 뭐 알테오젠 나 좀 하락하게 되면 빨빨 치고 빠질 자신 있다 하면 뭐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이 대장주고 걔네가 가야 제약바이오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걔넨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휴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리스크 감내하는 것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3파에서 나오는 거 1단계에서 제일 주인공은 반도체입니다. 지금이 2단계죠? 지금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예요. 그럼 3단계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경기민감주 인프라 관련주가 주인공이 됩니다. 얘네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건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반도체는 1단계랑 3단계에서 주가가 좀 잘 가요. 2단계는 쉬어가고 제약바이오는 2단계랑 3단계에서 주가가 잘 갑니다.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인프라 이런 거는 경기가 진짜 좋아졌네, 호황이네, 이거 딱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3단계에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약바이오는 반도체가 1단계에 올라갈 때 쉬었기 때문에 그 목까지 2, 3단계에 한 방에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3단계에 올라가도 티가 안 납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반도체도 눌림목 주는 종목들 꽤 있는데 그거 분명히 저는 다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얘네 YC, DI, 얘네 눌림목 많이 나왔어요. 얘네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그 상승률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경기민감주 인프라 3단계가 되잖아요. 아마 제약바이오도 인프라 올라가는 거에 묻힐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의 주인공은 경기민감주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볼 거면, 왜냐하면 경기민감주가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건설만 해도 뭐 건설만 들어갑니까? 건설 기계에다가 시멘트, 페인트, 철강, 뭐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 너무 많아요. 근데 무난하게 하고 싶으면 자동차가 괜찮아요. 무난하게 하고 싶으면. 자동차는 사이클을 정말 무난하게 타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 호경기가 오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서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은요,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더 가냐의 차이예요. 조선은 제가 2019년부터 추천해왔던 섹터고 10년 동안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2028년 내지 9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 떨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조선은 뭐 괜찮은데 이번 사이클을 먹겠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가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조선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좀 잠깐 눌림 주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뭐 페인트,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 매수 타점이 안 왔어요. 지금부터 매수하는 건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매수할 거면 건설기계를 염두에 둘 정도? 솔직히 이것도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나마 건설을 지금부터 매수하고 건설기계랑 철강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멘트 내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력설비도 물론 좋지만 건설이나 자동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건설은 뭐 보시라고 그랬죠? HDC 현대산업개발, 자동차는요 현대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 더 껴주면 GS건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GS건설이 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더 껴주자면 HDC 현대산업개발의 모회사인 HDC, 얘네가 주택사업을 하는 애들인데 수도권 주택사업 비중이 높아요. 우리가 강남 불패, 서울 불패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서울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미분양 나고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서울은 뭐 크게 타격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은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라 안정성이 훨씬 높아요. 뭐 PF 사태 관련해서도 건설이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게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뭐 지금 경기 안 좋다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호경기 되면 올라가겠지만 경기민감주를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존 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 경기민감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가 간단해 보여요. 불경기에 매수해서 그냥 호경기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냐면은 경기민감주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섹터거든요, 매매하기에.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현듯 갑자기. 그리고 우리가 호경기라고 느낄 때쯤엔 이미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불경기라고 느끼고 있는 그 와중에 망해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불경기에 타격이 더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에 매수하는 이런 간단한 전략을 취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량주를 보셔야 되고 살아남을 기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종목을 보거나 사업 구조가 진짜 탄탄하거나 막 현금 어마무시하게 쟁여놨거나 이런 애들을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대차가 좋다고 봅니다. 현대차 뭐 불경기라고 망하겠어요? 아유 뭐 현대차가 뭐 불경기라고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출도 잘 나가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 주고 있는 난 안전하게 우량주 위주로만 하겠다. 반도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앞으로 3단계를 대비하면서 미리 사놓겠다. 현대차,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 사놓으면 됩니다. 내가 리스크를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YC나 뭐 DI, 그 다음에 JNTC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도체에서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뭐 SK바이오팜, 녹십자, 뭐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휴젤, 파마리서치 많죠. 제가 한번 나열 쫙 해드렸었죠. 이 안에서 보시면 돼요. 뭐 HK이노엔 이런 것들. 네, 딱 그 정도? 더 있을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들인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3단계로 가가지고 내가 조금 리스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 HDC 말고 서희건설이라고 있어요. 얘도 꽤 안정적입니다. 서희건설은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번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서희건설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매출 구조가 엄청 탄탄해요. 그냥 흑자 엄청 잘 보고 있고요. 갑자기 뭐 문제 생길 만한 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얘가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 마진율이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 15.8% 영업이익률에 거의 10% 순이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작년에 이제 올해에 13% 15% 영업이익률 보여줬고 18% 5.6% 순이익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분기 나와서 평균 내봐야 또 알겠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 서희건설은 주가 정말 크게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거의 지지라인으로 잡혔던 요 가격대에 저항 맞고 저항 맞았죠. 매물대라서. 근데 최근에 돌파 나왔죠. 지금 매수 타점을 딱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횡보하면서 자리 잡고 있었던 요 매물대 돌파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시면 좋아요. 지금 3천억대 중후반 시총이거든요. 마진이 순이익이 1,000억대 중반이 나옵니다. 사업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이 굉장히 뭐예요? 아파트 중에서 그 자이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솔직히 서희건설이 대기업 GS 자이랑 비빌 정도냐?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솔직히 사업 구조 운영하고 있는 안정성이나 포텐셜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저라면은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을 사고 GS건설을 살 바에 그냥 서희건설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더 밸런스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GS건설보다. 그리고 건설기계, 시멘트, 페인트, 철강은 아직 살 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살 때 아니고 조선은 사고 싶으면 한화엔진,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엔진.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한화엔진을 더 좋게 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정도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조선이라면 한화엔진, 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서희건설. GS건설 뭐 굳이 넣으려면 넣겠는데 저라면 뭐 GS건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2등주예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 2등주예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2등도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살 바엔 굳이 그걸 사겠나 이런 거죠. 삼성전자를 살 바엔 저라면은 그냥 DI, YC, JNTC 이런 걸 사겠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1등을 사고 리스크를 좀 더 지는 중소형 종목으로 내려가서 컨택을 하지 상승률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종목들. 그걸 보지 굳이 2등을 살까? 우량주에서? 우량주 그냥 1등을 사는 게 맞지.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라면 반도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한다 그러면 저라면은 반도체 한 20%? 25%?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한 35%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프로지? 50, 60 정도 되죠. 그리고 한 25%까지는 아니고 한 20% 정도 경기민감. 요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현금.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점차 여기서 수익 나는 걸 여기로 옮길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반도체 수익 나는 거를 여기로 옮길 거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수익 나면 여기로 좀 옮기고 추세 깨지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3단계에선 얘가 주인공 될 거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항상 이 패턴을 보여왔다. 1단계에서 반도체 가고 2단계엔 제약바이오 주인공, 3단계에선 경기민감주 주인공. 근데 1단계에 올라갔던 반도체가 2단계에 쉬고 3단계에 또 오르기는 하더라. 근데 2단계에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3단계에도 오르긴 하더라. 근데 상승률이 2단계가 제일 세다. 지금 요즘 3단계에선 경기민감주가 거의 그냥 떡상하고 그 이후엔 증시가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이클을 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라면은 그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할 것 같냐? 지금 만약에 내가 딱 현금 100%다.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축할 것 같냐면 저라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JNTC, YC, DI 이런 거 볼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 보면 뭐 볼 거 아니야? 지금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휴젤,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이 정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종목도 물론 정말 좋고 다 괜찮게 보는데 사실 의료뷰티 쪽에서는 휴젤이 저는 그냥 탑이라고 계속 봅니다. 당연히 휴메딕스 뭐 메디톡스 대웅제약 뭐 많죠. 좋은 거 많은데 휴젤이 저는 여전히 원탑이고 지금 사도 저는 휴젤이 좋다고 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3상 이슈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제가 분석해드렸죠. SK바이오팜 뭐 마진율 자체가 괴물같이 나오고 있고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미국 진출 압도적인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껴줄 것 같고 HK 이노엔 껴줄 것 같은데 제가 SK바이오팜이랑 녹십자랑 HK 이노엔 이 세 개를 선취매 관점에서 괜찮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탑픽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진율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제일 높은 게 뭐였어요? SK바이오팜이 세 개 중에 마진율 제일 높았잖아요. SK바이오팜. 당연히 HK 이노엔 녹십자도 좋게 보는데 이걸 제일 좋게 본다는 거예요. 비교군을 따졌을 때. 당연히 휴메딕스 뭐 그다음에 뭐 대웅제약 뭐 메디톡스 다 좋게 보죠. 근데 휴젤을 더 좋게 본다는 거예요. 더 껴주자면 파마리서치 정도. 그건 또 결이 조금 다르니까. 요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민감주를 본다면 지금 산다면 뭘 볼 것 같냐? HDC, 현대산업개발, 서희건설, 현대차 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저라면 이 정도를 볼 것 같아요. 물론 GS건설 좋지만 굳이 그거 살 바엔 그냥 HDC 지주사인 HDC도 껴주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종목인 것처럼 쪼개서 사셔도 되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사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밸런스 좋게 갈 거면 한 종목 산다고 생각하면서 두 개 쪼개서 사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구축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경기민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막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이면 한번 좀 고려해보시고 내가 그동안 투자를 좀 잘못하고 있었다.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이나 매매 성향 자체가 나랑 결이 좀 맞는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성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섹터를 특정지어서 그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가지고 재무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은 걸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별 종목 하나하나 좋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밸런스도 안 좋고요. 구성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어때요?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 당연히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종목들 다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밸런스 좋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경기민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걸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경기민감주도요. 지금은 이거지만 나중에 가면 철강, 시멘트, 페인트 이런 애들도 엄청 가요. 그래서 건설기계도 그렇고 걔네들도 나중엔 담으셔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수익 내가지고 교체를 이제 하는 거죠. 수익 내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두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